1964년 서울 변두리 달동네 한 소년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노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소년, 그가 바로 훗날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 될 김정수였습니다. 김정수는 1950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김정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버리는 신동이었죠. 가게 주인 할머니는 종종 김정수에게 노래를 시켰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시립합창단 오디션을 권유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노래로 밥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몰래 동네 다방을 찾아다니며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소년의 눈물겨운 도전이었습니다. 1965년 한국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다방이 생겨났고 그곳에서는 통기타를 든 청년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수도 그 청년들 틈에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968년 명동의 한 다방에서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박춘석 선생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김정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전율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17세 소년의 목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낀 거죠. 박춘석 선생은 즉석에서 김정수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김정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박춘석 선생 밑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발성부터 호흡법, 감정 표현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데뷔 기회가 왔습니다. 박춘석 선생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죠. 1969년 3월 김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음반사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녹음은 실패였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음도 못 냈습니다. 박춘석 선생은 김정수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녹음, 김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녹음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춘석 선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발매 한 달 만에 히트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왔고 다방마다 이 노래를 틀어달라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18세 신인 가수 김정수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유명해진 그를 질투했고, 가족들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무대 제의가 쏟아졌지만 박춘석 선생은 김정수를 말렸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는 격변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포크 음악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록 음악도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9세대 음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김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트로트를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야 할까? 그때 박춘석 선생이 말했습니다.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하다고, 내가 부르는 노래에 내 영혼을 담아라고 했습니다. 1972년 김정수는 두 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타이틀곡은 사랑의 미로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와 록을 결합한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음반사는 걱정했지만 박춘석 선생은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랑의 미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김정수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시대를 잇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수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1973년 울산 아가씨, 1974년 항구의 남자, 1975년 미워도 다시 한번 등 히트곡을 연달아 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밤무대도 섭렵했습니다. 서울 명동, 부산 자갈치, 인천 신포동, 대구 동성로 등 전국의 유명 클럽과 캬바레를 누볐습니다. 하루 34군데 공연은 기본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무대를 끝내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방송국에 가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동료 가수들이 증언합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가수 현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무대 체력이 장난 아니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오직 노래에만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가수 문주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수 오빠는 무대 직전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관객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76년 김정수는 MBC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거둔 쾌거였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행복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7년 박춘석 선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김정수에게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김정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후배 가수 주현미였습니다. 그녀는 김정수를 찾아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시겠느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 키우셨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주현미의 말이 김정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1978년 김정수는 추모 앨범을 냈습니다. 제목은 선생님께였습니다. 모든 곡을 박춘석 선생의 미발표곡으로 채웠습니다. 앨범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애틋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듬해 김정수는 전국 순회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난 노래였습니다. 1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했습니다. 매 공연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198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중가요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조용필, 이미자, 패티김 등 정상급 가수들이 경쟁하듯 명곡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수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인생은 나그네, 1982년 한마는 대동강, 1983년 눈물의 해협 등을 연이어 히트시켰습니다. 특히 인생은 나그네는 100만 장 이상 팔리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방송 작가였던 이순자 씨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김정수 씨는 녹음 전날 밤을 꼬박 새우며 가사를 외우고 멜로디를 익혔다. 한 곡 한 곡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프로페셔널이었다고 했습니다. 1984년 김정수는 일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한국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 도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조용필이 먼저 성공을 거뒀고 패티김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일본어로 노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톱스타였지만 일본에서는 무명 신인이었습니다. 작은 클럽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1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며 공연했습니다. 매일 밤 다른 도시에서 노래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땅을 발로 누볐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엔 무관심했지만 점차 김정수의 진심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가을 드디어 일본 오리콘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재녹음한 사랑의 미로 일본어 버전이었습니다. 차트 3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는 쾌거였습니다. 일본 음악평론가 야마다 타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정수의 노래에는 한국인 특유의 한이 담겨 있다. 그 깊은 감정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김정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86년 한국으로 돌아온 김정수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평생 노래하는 아들을 반대했던 아버지였지만 말년에는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정수는 아버지관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자신의 데뷔곡이자 아버지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가수 송대관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정수 형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이게 진짜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교가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김정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87년 그는 새 앨범을 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곡이 부자간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앨범은 8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수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이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들은 김정수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해였습니다. 김정수도 올림픽 축하 공연에 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객들 앞에서 한국의 정서를 노래로 전했습니다. 그의 말, 김정수는 가요대상을 받았습니다. 데뷔 19년 만에 영예였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가 밝았습니다.